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종합주가지수가 중요한 주가지수를 터치했습니다. 자, 2250포인트 그 선을 장중에 넘어선 의미 있는 하루인데요. 자, 최근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로 해서는 11일 연속 상승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군중심리를 보면 너무도 냉랭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증시 시점에서 주식 투자에 절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라는, 자, 이러한 주제로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변에 보더라도 주식 시장이 점점 달구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랭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뭐 어떤 퇴직연금이나 혹은 연기금이나 혹은 정치적 이슈 등등 뭐 다양한 관점에서 주식 투자처럼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군중들 사이에서 많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는 멀리하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지금 목격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은근슬쩍 중요한 라인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요한 상승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주가 차트는요, 2018년부터 시작된 중기 하락 추세, 중기 하락 추세와 최근 주가지수 추이입니다. 자, 중기 하락 추세는 작년 연말까지 제법 깊은 하락세, 거의 주가지수 20%에 이르는 큰 폭의 하락세를 만든 이후에, 자, 올해 들어서 반등이 이어지고, 자, 이 하락 추세선, 꼭지점들을 연결한 이 하락 추세선을 4월 달에 넘어섰습니다. 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직전의 고점인 2250포인트대를 넘어서면서 직전에 고점까지 넘어선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주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작년 초부터 시작된 중기 하락 추세는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추세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자, 이뿐만 아닙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증시 토크에서 언급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장중에 증시 토크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는 10일이었죠. 10일 연속 주가지수 연속 상승세가 있었는데 금요일에 장 마감하고 보았더니 11일 연속 11일 연속 주가지수 상승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역대 두 번째의 타이 기록이에요. 자, 오늘 월요일 증시가 상승세를 지금 장중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까지도 상승을 한다면 자, 2006년에 12일 10일 연속 상승 일수를 기록한 그 기록과 동률 타이 기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거의 사상 최다 상승 횟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너무도 조용합니다. 군중심리 아무도 주식시장이 뜨겁다 이러한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 외국인들 올해 들어서만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7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 자, 지금 뭐 4월분만 캡처를 했고요. 합계 자료는 올해 1월 1일부터 누계한 합계입니다. 지금 거래소 코스피 시장이 6조 6천억 순매수를 외국인이 보였고 여기에 코스닥에서 7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조가 이미 넘었어요. 자, 올해 중국의 A 증시의 비중이 MSCI 이머징 지수에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우려감에 뭐 외국인이 팔고 떠날 것이네, 한국 증시 끝났네, 뭐 이러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사들일 줄이야. 4월 들어서는 단 하루 빼고 거의 매일같이 2천억, 1천억
뭐 기분 좋은 날은 3천억대까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식시장의 기록이 계속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군중들의 심리는 냉랭한 차가운 그 자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 전혀 가지지 않고 있죠. 예. 주식 투자에 대해서 오히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든가 주식 투자를 하면은 도박꾼이라든가 그러한 표현들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표현이나 비유는 자주 등장하곤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주식 투자는 악의 축이다. 오, 악의 축. 한번 써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는 표현 많이 썼었죠. 자, 주식 투자는 악의 축이다라고 하면서 다들 도외시합니다. 주식 투자 안 해. 하지 말아야 돼. 자네 주식 투자한다고 별로 그 사람이 되먹지 않았구만. 뭐 이런 식의 분위기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 투자 수익이 나도 주변에 얘기를 안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가치 투자자분들은 티내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외국인은 헐값에 한국 주식을 사죠. 한국 주식을 헐값에 사드립니다. 이번 4월 달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 한국 주식 비중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배당금도 늘어나죠. 외국인들의 배당금이 늘어나니 꼭 4월, 3, 4월 꽃피는 계절이 오면 어떤 뉴스가 나옵니까? 외국인들이 국부를 유출해 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정말 지겨울 정도로 계속 등장합니다. 이게 어떻게 국부 유출입니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그 주식을 샀다면 배당금 한국 사람들의 부과될 것이고, 그리고 시세 차익 모두 한국 사람들의 부과될 텐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사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들한테 팔아주고 있으니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강한 강세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쪽으로 자금 이탈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게 되면은 자, 이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013년부터 해서 전세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리고 2013년에서부터 쭉 전세값 상승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2018년에 부동산 가격이 거의 뭐 폭등 수준에 이르렀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을 빼서 전세금에 넣거나 부동산으로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제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특히 2018년에 이러한 현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은 또 부동산 시장이 폭등기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을 팔아서 부동산으로 모든 자금을 쓸고 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타났던 것이죠. 자, KB금융지주의 2018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자, 2018년에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이 11.8%로 그 전년도 20%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부자들이 저 통계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뿐만 아닙니다. 자, 최근에 여러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전세 가격 상승 시에 주식을 팔아서 전세 가격 메우고, 또 이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2016, 17, 18 특히 17, 18년에 완전히 뜨겁게 달궈지니까 주식을 팔아서 부동산으로 자금을 모두 넣었다 보니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할 마음의 여력조차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게 조금 종잣돈이라도 생기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종잣돈을 마련을 하려면 적어도 셀러리맨이라고 할 때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1년의 시간도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까지 풀로 사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여력이 적어도 1년 이상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이 이제 나중에 시장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자, 우리가 주식시장 차트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2018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하락하고 쌍바닥 찍고 최근에 이제 고개를 싹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 시점일 겁니다. 자, 앞으로 1년 뒤에 주가지수가 전고점인 2600을 간다 하더라도 아마 사람들은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미지근할 겁니다. 군중 심리가 차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1년 이상 시간이 흘러가고 그 사이에 주식시장이 더 올라갔다 1년 이상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돈을 모아갈 수 있는, 종잣돈을 모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시장이 다 오른 이후에 주식 투자 한번 해볼까? 나도 이제 돈이 생겼는데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뒤늦게 1년 훨씬 후에 시장이 과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요, 우리가 과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자, 2003에서 2007. 이때는 이제 2000년대 중반 강세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창기 때 2003년, 2004년, 2005년 이런 때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때 문제가 이제 부동산 문제보다도 더 컸던 게 카드 대란이 터져가지고 요때 당시 웬만한 가정들이 카드비 때문에 허덕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작 2003, 2004, 2005까지도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조금씩 이제 충격이 사라지기 시작한 카드 빚 청산이 얼추 끝나고 난 이후인 2006, 2007 되어서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어요. 자, 지금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싹 빨려 나갔고, 특히 작년에 거래량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가구들이 주식을 빼서 또는 있는 돈 다 털어서 영혼까지도 다 털어서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다시 종잣돈, 지금 화면상에 있는 조그만 씨앗 같은 종잣돈 다시 생기려면 몇 년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뭐 비단 우리나라 전체에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고요, 제 가까운 지인들 중에 작년에 주식 팔아서 아파트를 최고점에 사신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아주 좀 개인적으로 제가 증시 토크 영상에서 몇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작년 부동산 광풍 때 여러 가지 정황들이 화가 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 가까운 지인들이 최고점에서 주식을 다 팔아서 최고점의 부동산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빚도 최대한 맥시멈 영원까지 끌어와서 주택담보대출 다 끌어와서 매입들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 기간 어떻게 보면은 종잣돈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과열 같은 분위기는 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자, 오늘 러펀드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지난주에 제가 벚꽃 사진 딱 찍었는데요. 여의도의 벚꽃 벌써 한 절반 정도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사진으로
그래도 눈여기 하시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요즘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많이 늘으셔가지고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요, 조금 달라진 게 있을 겁니다. 예, 좀 해상도를 높여봤습니다. 제 친구가 영상을 보면서 화질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조언을 줬는데요. 한번 제가 해상도를 높여봤습니다. 자, 유튜브 제가 업로드 한 다음에 저도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영상이 깨끗해졌는지.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도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영상으로, 예, 여러분들의 호응에 그리고 응원에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증시 토크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